네. 자, 그러면 얼른 또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나스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나스닥 2% 빠졌고요. 다우는 0.47% 올랐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섹터가 올랐고요. 그럼 나스닥이 2% 하락한 거는 테슬라와 넷플릭스 영향이 훨씬 컸고요. 네. 테슬라가 9.74% 하락을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8.4%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메타 4%, 아마존 4%, 마이크론은 0.4, 인텔 3%, 엔비디아 3% 어떤 게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3% 올랐고요. 머커가 2.3% 올랐고 보잉이 2.4% 올랐고 네. 얼마트가 1.8% 올랐거든요. 요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시장에 매크로 악재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같이 확 빠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섹터나 시장 상관없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주요 종목들이잖아요. 골드만삭스, 머크, 보잉 이런 것들도요. 근데 얘네들은 2%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70주 중에는 그래도 선발 형들이 제일 강건했네. 마소하고 애플하고. 예, 그렇게 보시고요. 내리지 그럼 설명을 마시고.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넷플릭스와 테슬라 시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아침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요 빅테크들도 시간에 약세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서 우리 시장이 출발했기 때문에 양대 지수가 약세 출발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후 들어서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해서 플러스 0.85% 93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아침에 하락을 했다가 26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가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2600포인트 턱걸이에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특이한 점이 시가총액 1위부터 13위까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합이 하나 있었고요. 전부 다 하락했거든요. 코스피. 예. 근데 지수는 0.31%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참 특이하죠. 그러면 1위부터 13위까지 다 빠졌는데 그 친구들이 잘한 건가?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있었다는 예.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반등을 했었던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다 같이 네. 움직이진 않았고요. 오른 종목은 완전히 급등을 하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페베토리와 엔터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강세 종목을 보면요. 포스코 DX, 에코프로 HN, BNT,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리고 이녹 첨단 소재, 제우스, 한미반도체, AD테크, 인테플러스 이런 것들은 또 반도체 쪽에 있는 거고요. PSK 홀딩스까지 그리고 플리토, JLK, AI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나 플리토는 AI 언어입니다. AI 쪽입니다. 이런 쪽이 오르는 것들은요. 10% 20%씩 올랐어요. 특징이죠. 예,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차별화와 쏠림 현상, 수급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어제도 나타났고요. 야, 에코프로 HN 올랐구나. 나 어제 용인에 가서 이제 그 강연할 일이 갔거든. 예. 한 분이 그런 거야. 자기가 에코프로 삼형제 중에 예, 하나만 샀는데 에코프로 HN을 샀대. 예. 너무 혼자만 안 가는 혼자만 거야? 안 올라가지고 아. 속이 문드러진다고. 어젠가 또 갔잖아요. 그래서 예? 엊그젠가 많이 어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 예, 많이 어제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예. 올랐어. 축하드립니다, 그분.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포스코 DX도 지금 코스피로 이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코스피로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공매도와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 어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는데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방송을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샘프로 매일 방송을 하니까 제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은 코스닥 코스피 합쳐라. 가서 얘기 좀 해달라. 한 시장으로 가자. 이런 사람도 굳이 있어요. 왜 나는 좀 있으면 좀 대체거래소 생겨요. 아시죠? 승인 났어. 대체거래소는 뭐예요? 대체거래소 몰라요? 코스닥도 못 가는?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STO요? 네, STO. 네, 대체거래소? 네. STO가 아니죠. 뭐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도 거래소가 있잖아. 거래소가 NYSE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뭐 그렇잖아. 삼성전자도 여기서도 거래할 수 있고 저기서도 그렇지.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 이 코스닥의 수급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급등하고 굉장히 쏠림과 차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여러 섹터들에서 그런 종목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다행스럽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수출 지표 발표되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에 영향을 줍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하락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와 있는 자료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제 말씀을 이건 드렸고요. 먼저 실적 발표 전에 이들이 많이 올랐어요. 메타도 오르고 테슬라도 오르고 애플은 역사적 신고가 찍고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사적 신고 찍었고 엔비디아는 먼저 찍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실적을 봤더니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양호하게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다 또 가이던스도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했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본장에서도 하락하는 요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항상 이유를 많이 올랐냐 많이 빠졌냐 어떤 상황에서 발표가 되느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월요일 날 나스닥백 리밸런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해야겠죠. 이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사전에 이것들 리밸런싱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또 미국은 옵션 만기래요. 옵션 요번에 만기되는 총 ETF, 지수, 개별 종목 온갖 옵션들이 있잖아요.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시장 대비해 보면은 그러니까. 2조 달러가 넘는 그 포지션들이 만기일에 뭐 다 청산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옵션 만기일에 보통 일부 종목의 가격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월요일날 나스닥백 리밸런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적 발표를 얘네들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겹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수급에 의한 조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해서 상당히 그렇게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 예,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현실적인 고민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에 다행히 시장의 화두는 수급이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여전히 일부 종목들의 차별에 대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AI, 바이오 헬스케어나 엔터나 뭐 일부 종목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걸 쳐다보고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들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빠졌을 때 같이 팔아야 되느냐 나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또는 내가 그걸 여태까지 못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조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현실적인 지금 고민입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빌미가 돼서 그 하락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염려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것은 수급에 의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대형 기술들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8월 첫째 주에. 요 실적 발표 후에 아마도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는 전형적인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든 간에 종목들은 잘 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러고 있으니 미국이 길주들이 막 급락을 했으니 우리 영향을 받을 텐데 이건 나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관심거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진짜 슈퍼익입니다. 슈퍼익. 이벤트가 엄청 많군요.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주에. 이 가로친 거는 다 실적 발표입니다. 네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메타, 퀄컴, 뭐 그냥 아마존, 머크. 웬만한 회사들 다 하고. 정말 중요한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 한 5년 10년 전에는
뉴스거리도 아니었는데. 실적 발표 뭐 이런 거. 아주 미국 회사 실적 발표랑 우리랑 무슨 잘 몰랐어요. 있어. 영향 별로 안 줬으니까. 전혀 관계 없었지. 영향 안 줬으니까요. 그때는 근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관계는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일단 직접 투자가 안 됐었고 거의 예. 네. 거의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이 없었고 예. 그리고 미국 주식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 민감도가 예. 지금부터 훨씬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걸 보는 증권사 직원이나 매니저들이나 이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봤죠. 저거 얘기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랬어. 다음 주에 저 애플 실적 발표하잖아요. 시작이야. 그럼 그래요? 그래요? 네, 전에는 FM 그랬죠. 저 연준 그 회의한대더라 걔네들.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워낙에 많이 다 알려져 있고 많은 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하는 거고요. 빨간 글씨로 3개 써놨습니다. 이 3개가 다 중요하죠. 나스닥100 리밸런싱 있죠. FMC 회의 있죠. 미국의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 소비 발표합니다.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거기다가 FMC 회의만 있는 게 아니고 ECB 통화정책회의 있고 BOJ 통화정책회의 있어요. 이건 뭐 부가적이지만 약간 네. 민감도 떨어지지만 네. 이 빨간 글씨로 3개 쳐놓은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위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미국은 옵션 만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 좀 자신이 없으면 조금 관망하고 넘어가고 하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섹터별로는 차별화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벤 버너키 의장이 피델리티에서 인베스트먼트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다음 주에 25bp 금리 인상할 것이다. 9월 회의는 매우 열려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많은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7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보다도 벤 버너키 의장의 의견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점차로 이쪽을 좀 더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 지금 텍스트로는 안 가져왔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PCE 기준으로 한 3.5 정도까지 3%대로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나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하면서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3%까지 왔잖아요. 이게 다시 반등할 개연성이 있다. 그건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해드리고 뭐 기억해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전기차 칩 절반이 엔비디아 칩이라고 하네요. 자율주행 칩의 절반. 예.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차의 거의 자율주행 차들의 44.2%가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자동차용 칩 이것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열려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져왔고요. 아까 권 기자님이 전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제 국가첨단산력 산업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특화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한다는 건데 어제 아까 그 텍스트로 보여주시던데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뭐 여기 있는 뭐 삼성전자이고 그리고 충남 아산은 뭐고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경제 그렇더라고요. 팁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도고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대. 서울 및 광역시 소진율이 50% 미만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는 조기 소진됐잖아. 네, 조기 소진돼서 추가 경정 예산을 썼다고 경기 안 합니다. 좋다는 얘기야. 경기 안 좋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게 깔려 있겠지만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네. 아직도 가격이 높다. 그리고 인프라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왜 그랬어? 작년에는 충전 더 안 좋았잖아.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어떤 신제품이라면 제일 먼저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얼리 아답터. 예,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겠죠, 많이.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좀 보여주는데, 근데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관심 저는 이렇게 봐. 이렇게 원래는 테슬라 외에는 경쟁력이 없었잖아. 근데 아이오닉도 나오고 뭐 아이오닉 6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자. 더 좋은 원래는 부품이 선택 나올 텐데. 원래는 예. 보자 이제 어떤 게 나한테 맞고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 같아. 탐색전을. 전체적으로 지금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부분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되고 시장 조사 업체 EV 블룸즈라는 데가 있는데요. 올해 연간 친환경차 판매 전망을 1,430만 대에서 축소시켰습니다. 1,390만 대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지금 표로 보여드리면 요건데요. 구매 보조금 소진율인데 서울이 43%, 제주도는 많이 대전 아예 안 사. 어떻게 된 거야? 대전이 안 돼. 대전 아예 전기차 안 사는데 저거. 역시 현명해. 대전 분들. 저건 택시 외에는 거의 안 팔렸다는 얘기인데. 대전 분들은 약간 그 애플 느낌입니다. 다 시장이 성숙되면 그때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대전 그런 건 11.4%. 너무 낮다 그때. 좀 느리게. 좀 느리게. 대전 예산 남네. 예산 남아요. 저도 할 게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덧붙여서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5번째 뉴스 먼저 하고요. 중국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전 운영업체가 대부분 적자라서 올린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왜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예약 판매가 지금 22,000대가 됐다고 합니다. 모델 Y? 네. 야, 저거 살라고 기다린 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가 긴장한다 이런 뉴스를 좀 2만 대 이상 계약됐으면 그래서 전기차 2만 대면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닌데. 그것도 보조금 나오잖아. 나오죠. 받으니까 이제 그거 나오면 보조금 바로 소진되네 또. 언제부터 이만 오지? 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건 그거 중국에서 만들었고 중국산 배터리 달려오는데 그 우리가 줘야 되냐? 우리는 거기를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 언제 도착하는 건 아직 뭐.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 계약을. 그럼 올 연말 전에는 나오겠지 뭐 그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올해 있죠. 나오겠어? 내년 나오지 올해 않겠어? 안 올해 나봐야 뭐 이제 뭐 4, 5개월 남았는데 뭐. 그런가요? 예, 6번째 뉴스는 베트남이 전력 인프라 2030년까지 1,35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88%는 발전소, 나머지는 송배전 시설인데 요거 좀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나라 기업들, 베트남에 가 있는 기업들, 이 IT도 많지만 이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5G 기지를 295만 개 구축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뉴스를 좀 했어요. 나왔습니다. 비교를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2년 만에 10만 개뿐이 못했다. 우리는 올해만 60만 개에서 현재 293만 개를 구축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조금 있는데. 있어봐야 6G를 구축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뉴스들 나오면 근데 그쪽에 통신이나 이쪽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쪽에 기기 쪽에는요. 그래서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얼마 전에 그 6G 관련해서 한번 게스트 모신 적이 있죠. 네. 뭐래? 6G요? 아니 간다고. 이게 됐다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5G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5G 얘기는 정프로 앞에서 하기도 마세요. 5G입니다 지금. 5죠. 이게 제 투자는 떠나서 요금은 다 받아놓고 요금제는 5G 요금 아닌 게 없어요. 신제품은 다. 그래놓고 5G가 안 터져. 진짜 5G가 아닌 약간 4.5G 같은 애들? 그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고. 저는 LTE만 써요 지금 계속. 자, 그리고요. 올해 클라우드 전체 시장 전년비 21% 성장을 해서 같은 합월 뉴스입니다. 챗 GPT 흥행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장이 약 4,900억 달러 규모였는데 올해 6천억 달러, 내년에 7,245억 달러로 전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건 또 왜 가져왔냐면요. 이게 전체 반도체 시장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어디에 우리 투자자지 않습니까? 뭘 봐야 되느냐? 반도체. 요 밑에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엔진, 소프트웨어 관리 그리고 반도체 말씀하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이런 데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우리나라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클라우드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계 클라우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계대출 아까 김프롬도 전해주시고 그랬는데요. 부동산 PF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130조였는데 지금 3월 말에 131조로 뭐 1조 6천억 정도가 벌써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체율을 보면은 2021년 말에 0.37, 작년 말에 1.19, 올해 3월 말에 2.01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리는 올라가죠. 부동산 시장은 침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회수에 고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전해드리기도 했잖아요. 해외발 네. 부동산에 자금 회수 못하는 거. 근데 이게 거기만 그랬겠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해외 대체 투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이런 징후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감독원에서는 은행 및 증권사 뭐 이제 모여서 뭐 미팅도 하고 미리 준비해라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지금 이 상태로 많이 가면 어렵지 않겠냐, 꽤 오랫동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쪽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소되는 답은 있긴 있어요. 그 뭐냐면 뭐예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못할 거라고 가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5주년 이벤트 네. 언제 뭐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일단 저희가 5주년 이벤트 선물을 뭐 85인치 TV, 뭐 갤럭시 Z 폴드 5, 뭐 Z 플립 5, 뭐 이런 것들 또 일본 여행 등등 네.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프로TV의 바라는 점과 함께 또 저희와 함께 찍으신 사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참여가 가능한데, 물론 이제 저희 커뮤니티 탭 누르시면요 아주 자세한 설명이 좀 돼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백년화편 떡도 드리고 운전법이 당연히 있고 라피스 선글라스 요것도 23만 원 상당인데 또 이번에 홍삼 저희가 홍삼도 드리고요. 루가워티 예, VCLC 하루 엔진 올인원 이런 거. 이거는 그냥 대표 것만 얘기해드린 거고요. 네. 하여튼 지원하시는 분 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 사진을 저희랑 찍은 거 있으시면 막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진은 저렇게 이제 뭐 그냥 지나가다 찍으셔도 되고, 저희 행사 올 때 찍으셨던 거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3프로 보고 있는 화면을 본인 얼굴과 함께 혹은 뒤통수와 함께 인증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내고 계세요. 저 뭐야? 이런 건 안 되고. 안 된다 이거지. 네, 밤거리 그냥 찍어서 저 보내시면 어느 안 되고. 아파트야, 저거. 네, 하여튼 많이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3프로TV 앱이 있거든요. 네,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바로 그 이벤트 참여 페이지가 있으니까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셔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이랑 찍은 사진도 괜찮습니다. 인정. 네. 저도 삽 인정. 참여되는 겁니까? 참여 쌉 인정. 예, 근데 감사합니다. 저 85인치하고 플립은 이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라 그래. 내부 거래.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덥겠습니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